저 같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이런 세컨하우스를 원할 텐데. 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반. 네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아, 이거예요. 맞아요. 방은 작게, 거실은 넓게, 그리고 마당은 넓고 집은 작게. 와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스틸로 해야 될지 아니면 목조로 해야 될지 판단하는데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캠핑 제국의 실제 세컨하우스 유저분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편. 제가 온 곳은 충북 충주의 이제 목벌동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충주호가 보시면 저쪽에 지금 보시는 게 충주호입니다. 충주호인데 이 충주호를 바라보는 이렇게 멋진 세컨하우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건축주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방송이라 좀 쑥스럽네요. 네. 이게 세컨하우스 공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네,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여기 위치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지은 지 얼마 된 거죠?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네. 지금 원래 거주하시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네. 여기는 충주잖아요. 네. 그러면 차로 대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오히려 여기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네. 1시간 반 정도면 1시간 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이제 네,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죠. 하시고 주말에만 내려오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그 지방으로 주말에만 오시는 네, 맞습니다. 그런 세컨하우스 딱 들어맞는 네, 그런 조건에 부합하시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펜스 설치돼 있고 여기 대지를 또 개발하신 거잖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시죠. 네네. 자, 수도도 있고 도마하우스도 하셨네요, 또 이거. 네,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도 캠핑 분위기도 낼 겸 해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연배가 대략 한 50대. 네, 53살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네, 사실 저희 동료들하고 할 때도 직장인의 로망이다 보니까 주중에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지치면 내려와서 좀 쉬었다 갈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저는 조금 일찍 시작한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망을 좀 실현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대지가 몇 평이죠? 대지가 200평인데 200평 내에는 도로가 한 30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대지는 한 170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는 200평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접부지가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쓰시는 거는 170평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네. 조경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경 직접 하셨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집이잖아요. 세컨하우스. 네네네. 박스 형태인데요. 여기 몇 평형입니까? 정확히 18평입니다. 18평. 네네. 단층이죠? 2층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주택은 어디서 지금 제작하신 거예요? 업체가 많잖아요. 그 서진 스틸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스틸하우스 기반으로 해서 일반 목조하고 프로세스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서진 스틸. 전북 익산에 예, 맞습니다. 거기서만 있는 회사인데 그럼 요거를 모듈러 방식으로 공장 생산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공장에서 50% 정도 가공을 해서 이동을 한 이후에 나머지 50%는 여기서 현장에서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반. 네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건축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니즈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저 예산에 가급적 맞추기 위해서 좀 했고 제가 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컨설팅을 좀 많이 해주셔서 현장에 있는 일은 제가 조금 할 수 있어서 원가도 좀 절감하면서 이 집을 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 모듈러식으로 이제 프리페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공장에서 짓는 게 아니고 반은 공장에서 짓고 반은 현장 와서 나머지 마무리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까? 제가 봐서는 한 20% 정도는 세이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 나온 상태에서 반 나머지는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제 서진 스틸에서 컨설팅을 해주면 그 업체가 잘 시공하는지 옆에서 조금 서서 좀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완성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대금의 지급 관계는 저가 이제 여기 와서 마무리하는 공사는 직접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건축을 조금 아셔야겠네요. 공부 좀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좀 유리하겠는데요. 저는 좀 공부는 좀 했지만 사실은 또 한번 해보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수준. 네, 검색하고, 네네.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으니까 또 공부도 그 조금 정도는 하면 기본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네, 네. 비용을 훨씬 20% 정도 아낄 수가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서진 스틸은 철골 구조 아닌가요, 거기? 그쵸. 스틸러에서 자동화돼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 목조보다는 조금 원가가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제가 납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틸로 자동화라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서진 스틸에 가니까 철골 구조가 공장에서 네. 이 장비들이 있어서 보통 목조 같은 경우는 이 목수들이 다 일일이 작업을 다 목수를 해야 받고,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계로 쫙 세팅을 해놓고 네. 조립만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작된 거를 여기 갖고 와서 나머지 이제 외장재하고 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현장에서 하는. 뼈대는 다 만들어서 와서. 네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는 이렇게 지금 다 여기서 현장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은 이제 그 건축주분이 직접 이제 불러서 작업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CCTV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통신사들이 원체 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채널 한 2개 정도 해서 한 3만 원 정도만 월 불입하면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기 현장 관리도 되고 네. 편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은 여쭤볼게요. 요 가격은 얼마 주셨습니까? 주택 가격은 전체 들어간 비용이. 전체 토목하고 건축하고 다 합쳐서는 한 1억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주택만을 본다 그러면은 평당 한 450에서 500 사이? 450에서 500 사이. 네. 근데 최근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실제로 최근에 제가 지으려고 하면 한 650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650. 그러니까 한 평당 한 100에서 150 정도 저렴하게 건축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억 좀 넘는 범위.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충주가 지금 평당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지금 170평이잖아요. 네네. 170평에 건평이 18평형 세컨하우스고 그다음에 토목 다 되어 있고 네. 조경까지 다 돼서 펜스까지 쳤습니다. 네. 자, 총 비용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총 한 1억 9천 정도? 아, 1억 그리고, 9천. 네.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소소하게 또 욕심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예비비를 제가 한 10% 정도 해서 한 2억 전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요 정도 위치에 이런 뷰를 볼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한 2억 선 정도는 네. 생각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요건 LPG 가스통인데 요것도 독특하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가스처럼 쓰신다고요? 이게 이 회사가 가스가 떨어졌다고 또 불러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조금 성가셔서 한번 세팅을 하면 원격으로 이 회사는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들이 와서 또 채워주는 형태로 해서 편리함에 좀 우선순위를 둬서 이걸로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거네요. 네네네. 자동으로 LPG 가스고 서울의 도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운영된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외형을 볼게요. 단층으로 하신 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복층도 하고 뭐 다락방도 두고 많이 그러는데 단층으로 제가 갔어요? 네. 이전에 사실 전원주택을 한 차례 더 경험을 했는데 유지보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유지보수. 직장인들이 오면은 못 내려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 3, 4일, 4, 5일 정도 지낼 곳인데 와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유지보수가 제일 좋은 형태로 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관리할 필요 없이 네네. 심플하고. 네. 그럼 디자인도 직접 하신 건 아니죠? 기본적인 컨셉은 제가 주고 서진 스틸에서 디자인을 해서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궁금한데, 데크도 되게 예쁜데, 이거는 특이한 소재네요. 이 데크도 사실은 일반 목조를 하게 되면 제가 매년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성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합성 스틸, 소위 나무 재질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지보수가 전혀 필요 없는 데크 자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깔끔해서 비용도 목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평당 한 50만 원 선 정도 하겠네요. 45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전체 금액이 포함된 거죠? 네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억 선 정도에. 네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따로 이렇게 포치나 이런 거 안 주셨네요. 비 올 때 네. 어떡하죠? 처음에는 밖으로 한 번 더 포치를 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디자인상으로 안 맞아서 한 30전 정도만 물이 안 떨어지는 정도로만 하고 심플하게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빨리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 거로. 네네네. 비가 올 때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냥 이거예요. 맞아. 이제 보시면 방은 작게, 네네네. 거실은 넓게, 네. 그리고 마당은 넓고 집은 작게. 네. 그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저는 특히나 이제 오면은 그냥 잠자리 공간만 딱 두고 나머지는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관점에서 좀 거실을 좀 크게 했고요.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막 모양을 내다 보면은 유지보수도 많이 필요하고 TV도 특히 제가 안 든 이유는 여기까지 와서 TV에 집중하거나 이러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로망에 맞춰서 조금 심플하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일주일에 많이 와야 이틀 정도 오시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자, 한번 안방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 안방이죠? 네네. 네, 보시면 야, 이거 너무 심플한데요. 주로 혼자 오시나 봐요. 뭐 가족들이랑 같이 오긴 한데 뭐 그렇게 좁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가족 식구가 몇 분? 우리 애기 둘하고 와이프하고 네 명이 네 명. 지내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부부가 주무시는 건가요? 네, 여기 저 주로 이제 와이프랑 나랑 여기 자고 네, 아이들은? 애들은 이제 밖에서 주로. 밖에 놀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애들이 밖에 있는 걸 좀 귀찮아해서 또 캠핑 분위기도 내려고 도움을 하나 둬서 밖에서 애들이 좀 즐기게. 도마하우스에서 네네네. 거기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춥지 않은 날은 훨씬 낫죠. 도마하우스 네. 재밌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안락의자 하나 갖다 놓으셨고 여기에 붙박이장인 거죠, 일종의. 네. 붙박이장으로 장까지 해서 심플하게. 이런 장도 사실은 그 건축업체에서 직접 하다 보면 단가가 담은 작은 금액이지만 한 4, 50이라도 더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제가 직접 그 현지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어차피 반반 하신 거니까. 네네네. 좀 뼈대만 왔으니까 그거 하신 거죠. 자, 창호도 보시면 이중창인데 되게 두껍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이거 현장 건축했을 거 아니에요, 샤시 쪽. 창호도 업체 선정은 서진스틸에서 해주고 직접 납품하면 중간 마진을 서진스틸에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세이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업체는 뼈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자재 같은 거 골라주는 거고. 그렇죠. 이제 건축주는 그걸 맞게끔 설치해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 마진을 없애요. 네네. 그리고 그 프로세스상 지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업체가 정말로 그 과정 속에 잘 성실하게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업체를 선정해라는 조언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업체 선정할 때 사실은 건축에 대한 원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좀 그분이 이 과정 속에 컨설팅을 잘 해주는 회사인가는 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 캠핑장 보시면 업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고 나중에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소비자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장치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춥잖아요. 밖에 지금 영하 오늘 10도 넘었고. 네, 10도 낮인데 10도 넘었는데 단열 어떻습니까? 단열. 그 단열은 지내기에는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이전에 전원생활할 때는 일반 목조주택을 지었고 이거는 이제 서진스틸에서는 이제 스틸 기반으로 짓다 보니까 좀 늦게 데펴지고 늦게 식는.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는 좀 추워서 그 예라는 시간이 좀 들어가는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뚝배기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전문성이 부족해서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지내본 경험에서 보면 목조 같은 경우는 이게 온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안 내려간 상태에서 예를 시키면 좀 빨리 여기가 후끈해지는데 이 뼈대 자체가 스틸이다 보니까 이 온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 관점에서 보면은 소비자들이 뭐 스틸로 해야 될지 아니면 목조로 해야 될지 판단하는데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난방은 아까 가스가 네, 밑에는 그냥 일반 보일러 배관 다 설치를 했다고 가스 온수 배관이죠. 그렇죠. 배관에 깔린 거죠. 네네. 깔려서 이제 가스로 난방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네. 한참 또 이슈가 난방비인데. 네. 건축주님은 서울에서 생활하시면서 한 달에 주말에만 오시니까 8일 정도 나오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7, 8일 정도 네네. 쓰시는 건데 겨울철 요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생활비?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원체 추워서 그렇고 또 요즘 또 가스비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니까 한 20만 원 전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8일 정도 사용하는데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가 한 10도 정도를 맞춰놔서 어쨌든 동파나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니까 한 20에서 한 22만 원 난방비 정도 네, 난방비가 나오고 이게 와이프가 보니까 평상시에는 한 10만 원, 15만 원 나왔는데 최근에 이게 가스비가 올라서 좀 관리비가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부대 비용은? 저는 조금 이게 전원생활을 조금 이제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 이 가스, 전기 비용 외에는 나머지 비용은 사실 저는 들어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지어놓고 유지보수 할 게 없게끔. 지금 보시면 조경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뷰는 정말 좋은데요. 여기 지금 여기 테이블에 앉으면 이 테이블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뷰가 나오거든요. 바로 저 충주호죠. 네, 맞습니다. 충주 나오는데 야 위치는 정말 좋네요. 대략 땅값이 평당 얼마 정도 할까요? 대지로 옆에 우리 업체가 이제 분양하는 게 있는데 대지로에서 토목을 다 완성한 상태에서 12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주가요? 근데 저는 이제 직접 땅을 사서 제가 토목을 계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 원가는 사실은 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정도 들어가신 거죠, 집까지 다 해서. 땅값 지금의 이제 땅값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 2억 한 5천에서 3억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왜 2억이라는 건 제가 땅을 한 수년 전에 사놨고 그때 단가는 낮은 상태니까 저는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보기에 직접적인 원가가 얼마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2억에 한 거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 사실 이런 정도에 지으려 그러면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룸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굉장히 심플하게 소나무 2개 딱 심어 놓으시고 뭔가 저것도 사오신 것 같아요. 소나무 사오신 거죠, 저거. 그렇죠? 소나무 딱 2개 딱 심어 놓으시고 항아리가 3개가 있네요. 저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기 보시면 여기 항아리가 2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나무는 비싸기보다 그냥 모양새 좋은 2개 해서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한 200에서 한 그루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보면은 요 사이즈는 충분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이제 너무 밋밋하다 보니까 단지 자체도 손안 가고 뭐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서 조금은 좀 시골 운치 좀 내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컨하우스 하시는 분은 무조건 집은 작고 마당은 아주 넓게 쓰는 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관리도 편하고 텃밭 두지 않고요. 관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텃밭 처음에는 한 30평을 뒀는데요. 그거 자체가 노동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10평 이하로 하는 텃밭은 저는 권장하지만 그 이상은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보시면 통 구조에다가 여기 이제 식탁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처럼 되어 있고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나중에 이제 반반할 때 이 주방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한샘이든 여러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업체인데다 맡기는 순간 거기에 또 어쩔 수 없이 이동비나 그분들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20%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그냥 주문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주문해서 제작을 하셔서 되어 있고 냉장고 이것도 따로 뭐 장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끝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지금 충주호가 보이는 정말 멋진 위치에 세컨하우스. 거주는 서울에서 하시면서 주말에는 이렇게 충주에 내려오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머리를 식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주중에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이죠. 세컨하우스가 그죠?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막내뻘인데 직장생활하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 또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잠시 머리를 식히는 공간으로 또 여기가 있으니까 좀 더 직장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아마 저 같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이런 세컨하우스를 원할 텐데 제가 권장하고 싶은 부분은 예행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멋스럽게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주 심플하고 와서 정말 본질에 맞게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 부러워하시죠? 또 이따 그러면 또 놀러 오시기도 하실 것 같고. 네. 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가시는 분으로서 이제 이런 조언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전체 비용도 말씀해주셨고. 네. 앞으로 또 이런 주택들이 또 활발히 거래가 되고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사실은 6평 정도의 농막을 네. 많이 제가 붐이었죠. 생각했는데 이제 요번에 법안이 바뀌면서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맞아요.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농막보다는 조금 농막은 좀 작고 부족하고 뭔가 좀 완성된 게 아니죠. 완성된 집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이렇게 작게 지으면은 또 자기 자산 관리하는데 세금 관리나 이런 것들에도 큰 부담이 없어서 일가구 주택이 안 들어가고요. 네네, 3억 그렇습니다. 언더로 하게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주택들도 저 캠핑 지역도 계속 그런 세컨하우스를 가진 유저분들을 인터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간략히 내용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 충주에서 서울 지원 생활하시는 건축주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